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정말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 행동이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들 이게 맞느냐, 지금 이준석이나 유승민에 대해서 인요한이 저렇게 손을 잡자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김기현이 제시를 한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메가 서울 이 계획이 옳은 방향이냐,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이 김의겸에 대해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이 경찰의 수사가 맞는 것이냐, 왜 빨리 재수사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입니다. 하나 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 송은재 TV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혁신위나 이 메가 서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 이게 왜 이렇게 나뉘느냐? 보수 우파가 단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 저보고 송은재 TV가 묻지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마포의 카페에서 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도 마포의 이 카페에서 민생회의를 당시에 주재를 했습니다. 오늘도 민생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다.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이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이 서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하겠다라면서 반발을 한다. 예산을 무조건 늘리자라고 한다. 예산을 무조건 전체 규모를 늘리게 되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을 하겠다면 해라. 탄핵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민생 살피기, 서민 살리기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게 읽힙니다. 어제 국회에 이어서 오늘 카페에서 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외면하고 앉아서 악수를 받고, 또 김용민은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말을 내뱉는데도 윤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딸들은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고개를 숙일 필요는 있었느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오늘도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에게 고개를 숙이고 국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 카페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일관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꾸겠다. 국정 운영의 전체 기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꾸겠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부탁한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정당에서 옳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딸들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과 개딸들을 한 묶음으로 정말 좁혀지는, 과거에도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이재명이 이제 개딸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개딸당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게 될 겁니다. 격려를 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읽고 국민들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확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아픈 겁니다. 민주당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자신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고 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김기현이 제안을 한 이 메가서울, 이게 천공의 지령이었다. 지난해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경기도를 전부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 천공의 지령이다, 이런 말을 또 퍼뜨립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메가서울, 메가부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무슨 뭐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정치, 오세훈, 박형준, 입버릇처럼 떠든 게 이 메가서울, 메가부산 이야기입니다. 천공이 알았다, 천공의 지령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개딸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형이 좁아지고 있다, 포위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정치는 언제나 뭐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자꾸만 상대편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포위해가고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는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서 악수를 받았습니다. 정청래도 이게 잘못됐다, 정청래마저 압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진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여러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어린 것이었죠. 대통령이 진심 없었다라는 걸로 지금 민주당이 한 그 양아치 같은 짓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타기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정청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내뱉어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개딸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이 개딸에게 완전히 매몰되는 민주당, 국민을 향하는 이 대통령,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니까 민주당이 이걸 지금 물타기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발부둥을 치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천공 이야기가 나오고 뭐 대통령이 진심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또 이 메가서울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야기가 제각각입니다. 전부 제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박찬대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천공지령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국을 놓고 행정 개편을 하는 부분을 찬성한다. 한번 민주당도 깊이 있게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물론 메가서울 이 계획은 졸속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냐, 이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이냐,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도 이 행정 개편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가서울 계획은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논의가 됐던 것이고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시 지금 뭐 국민의힘 모두가 많이 연구를 했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여론조사까지 여러 번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그 정책, 프로젝트를 꺼내느냐의 이 정치적 선택입니다. 전략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완전히 말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요한의 혁신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혁신위가 지금 인요한이 뭐 유승민을 만나고 유승민이 젠틀맨이다라고 했다, 이준석을 만나자라고 하는데 이준석은 또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준석이 정치인이라면 인요한이 만나자라고 하면 거절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피해를 100% 줬는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제 왜 자기 탓을 하느냐, 자기 속 좁다 탓을 하느냐, 만나지 않는다는 걸 두고 이렇게 감정적인 폐악질을 합니다. 유승민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인요한은 계속 만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냐? 인요한이 자기에게 맡겨달라.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자기에게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당에서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자기에게 맡겨달라, 자기가 마지막 정리하겠답니다.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실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과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요한이 지금 정치적 무력화,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완전히 끝난 사이는 잘해주는 겁니다. 잘한다. 만나서 따독거려도 주고. 가장 좋은 것은 총선 기간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총선 기간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떠들게 될 겁니다. 인요한이 저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도 아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떠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요한이라는 혁신위원장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충분히 포용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요한이 이준석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처럼 이재명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인요한도 국민들을 보고 이준석, 유승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패악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인요한이 히딩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럴듯합니다. 히딩크처럼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이 작업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제 인요한이 하는 작업들의 마무리, 수용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또는 약간 변화를 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인요한이 히딩크처럼 그동안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던 부분 또 국민의힘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접근해서 혁신을 한번 해보는 것,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가 여권 전체를 뭐 휘두르고 혁신하느냐? 아닙니다. 인요한은 한 부분입니다. 자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정 관계,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론할 뭐 역할이 아니다. 자신의 권한 범위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체 이 속에서 이 혁신위라든지 최고위원회의, 당 지도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는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송원재 TV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인요한 혁신위나 이 김기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송원재 TV 댓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무조건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지금 여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입니다. 법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싸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히 국민의힘 지금 여권이 이겨야 그게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원칙 아래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 지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있고 가급적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론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을 자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비판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특히 인사 문제입니다. 이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방송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는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 국면입니다. 송원재 TV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사 이 전국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의 여권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전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가장 확실한 길을 찾는 쪽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경찰서가
김의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왜 내렸는지가 지금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서초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김의겸이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수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더 탐사만 송치가 됐습니다. 더 탐사만 그대로 기소를 하느냐, 이 김의겸을 재수사해야 되느냐, 이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의겸을 불송치한 이유입니다. 이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김의겸이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초경찰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의겸이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할 때 자신의 입으로 더 탐사라는 이 유튜브와 협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협업.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이 협업했다라고 유튜브 측과 국회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지금 녹취록이 가짜라는 것이 그 이후에 이 여자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의겸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퍼뜨렸습니다.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송에서 퍼뜨렸습니다. 국회에서 김의겸이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은 면책특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의겸이 더 탐사와 협업을 하고 공모를 한 것, 그 다음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빨리 재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건 뭐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면책특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저녁에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원 감축,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혁신안으로 꼭 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원 수를 줄여야 하고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또 3선까지 4선부터는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호 혁신안은 민생이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이어서 오늘 카페 회의에서도 가장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불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을 빼와서 서민들의 민생 또 물가 잡기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탄핵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 2호는 민생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 부분, 특히 지금 서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이런 부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내려놓기, 이 지역구 출마 금지, 국회의원 정원 감축 이런 것도 꼭 해야 합니다. 꼭 혁신을 해야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호가 3호, 4호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